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잘 산다는 것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5가지를 공부하기로 했잖아요. 그 중에 첫 번째, 자기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자기 수용이라는 이야기는 뭐 자존감이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. 자기 수용은 뭐냐면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. 그것들을 왜곡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.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.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, 그 다음에 느낌, 행동, 생각, 장점, 단점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뭐야? 네가 하는 거를 다 네가 잘했다 이거야?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. 여러분 생각해 봐요.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되게 이렇게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엄마예요, 엄마. 수용적인 엄마와 수용적이지 않는 엄마가 있다고 해보세요. 되게 수용적인 엄마라고 해봅시다. 이제 되게 수용적인 엄마지만 아이가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그것을 이렇게 교정을 하지 않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. 아무리 수용적이라고 해도. 그쵸? 이렇게 수용적이지 않는 엄마도 그걸 교정을 할 거고, 수용적인 엄마도 교정을 하겠죠. 그런데 이제 수용적인 엄마의 이 잘못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것을 고치는 것은 수용적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? 이게 맞아? 이게 이따위야? 넌 그것밖에 못해? 이런 것도 지적이에요. 그런데 이제 수용적인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. 이렇게 말을 하겠죠. 너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네. 어쩌다 그렇게 했어? 왜? 이게 힘들었어? 이거 잘 모르는 거야. 봐봐,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안 되겠지. 그치?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. 알겠지? 너무 다르죠.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한다거나 잘못한 거를 모른다가 아니에요. 이거는 태도란 말이에요. 태도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는 이 잘잘못을 구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되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, 그런 태도를 말해요. 많은 연구가 있어요. 자기 수용에 관한 연구들은 너무나 많아요. 이 행복하기 위한 이제 단 하나의 조건, 진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그 하나를 이걸로 선택을 할 거예요.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.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 때문에 방어가 막 날이 서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. 그 로저스라는 되게 유명한, 여러분도 거의 아실 거예요. 로저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개인의 성장의 출발점이다.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,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수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자비라는 게 있어요. 자기자비.
그러니까 뭐냐면 셀프 컴패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,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자기 수용의 어떤 태도와 이제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에요. 어, 자기의 취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기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평정심과 긍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이렇게 이것을 방어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. 이게 그러면은 자기 수용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? 이런 거예요. 자기 동정, 자기 동정, 자기 연민 이런 거죠. 정말 내가 너무 불쌍해. 응? 정말 나는 어쩌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수가 있는가? 막 이런 쪽으로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요 자기 수용이 아니에요. 그거는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감정에 압도되어 버려요. 그러면은 거기서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. 이것도 아니에요. 자기 위로 막 괜찮아, 막 괜찮아,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자기 방종도 안 되죠. 그러니까 뭐 너가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 넌 다 할 수 있어 뭐 응? 괜찮아 뭐 이렇게 가면 자기 방종으로 가겠죠. 그것도 아니에요. 또 병리적인 자기애 뭐 내가 제일 잘났어.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. 이것도 아니에요. 자기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취하지 않고 뭔가 관용적이고 따뜻한 눈으로 자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 때에 그렇게 이제 그 될 수가 있는가?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. 이제 좋은 엄마의 태도. 그게 내면화된 거거든요. 아이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그 실은 엄마들이 막 그렇게 비판을 해서 비판적인 어떤 상태가 되는 경우보다는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 환상 속에서 막 더 이렇게 공격성이나 어떤 걱정이나 불안들이 굉장히 확장되어서 나오거든요. 특히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릴 때는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게 생각이 나면 그 무서운 게 뭐 실제가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환상 속에서는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부모가 협박을 해서 이게 막 커진다기보다는 아이들은 두렵고 그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한 두려움으로 막 확장시켜서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괜찮아. 이렇게 되는 거야. 아, 그랬어? 그렇게 할 수 있어. 이제 이렇게 하자.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. 아이들이 이제 가다가 뭘 탁 건드려서 큰 소리가 쨍! 하고 나요. 그러면 그 쨍! 하고 났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쨍! 하는 것도 무섭죠.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부모의 반응이에요. 그 쨍! 소리가 났을 때 그 쨍! 소리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아이들은 몰라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? 쨍 소리가 나고 나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. 내가 쨍 소리가 났는데 엄마가 아이고 어떡해 막 어째 그랬어 막 이렇게 하고 야단 법석을 피우면 이 아이는 그거는 너무나 큰일이고 자기는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런데 그렇게 쨍 소리가 나도 너무나 놀랐는데 엄마가 달래면서 아이고 놀랬지 괜찮아 그거 이제 다음에 만지면 안 돼 이거 무서운 거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확 이렇게 해서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말 수용적이고 자비롭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태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해준 부모,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거를 더 많이 잘해준 부모들은
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불안이나 이런 깜짝 놀라는 태도들이 되게 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체계가 커지고요. 그 위로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위협의 체계가 커져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위협의 체계와 위로의 체계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커진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거기서 위로의 체계가 커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자비롭게 대하면서 이제 이러면 이런 거죠. 따뜻하게 자비롭게 대하면 우리의 뇌에서 편도체라는 게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이 편도체는 위협이나 위기에서 활성화되는 뇌예요. 근데 이 편도체의 특징은 되게 고등한 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. 이 편도체는 위협이나 위기에 거의 반사적으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게 복잡한 어떤 성숙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위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반사적이고 공격을 하거나 달아나거나 이런 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별로 좋지 않은 뇌의 체계죠. 그 체계가 이렇게 활성화된단 말이에요. 위협 체계가 켜지면 파충내,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돼요. 볼 수가 없어요. 그냥 굉장히 이 내로우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반사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가는 방향은 거의 두세 가지 뿐이에요. 뭐냐면 죽도록 싸우거나 죽도록 달아나거나 죽은 채 하거나 뭐 이거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위협 체계가 활성화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야, 어떤 관점, 이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생겨요. 왜냐하면은 위로의 체계가 활성화됐을 때 이제 이 편도체는 잠잠해지고요. 전전두엽의 논리와 어떤 체계와 이해의 뇌는 활성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기 위로의 체계, 자기 수용의 체계 하에서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뭐 자기만 위로했다고 되나 뭐 자기 그럼 다 잘났다는 거야?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자기 수용이라는 게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우리가 자기 수용의 뇌, 자기 수용의 체계가 나 안에 발달되어 있는지 발달되어 있지 않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그 실수를 했을 때 또 어떤 큰 그 실패를 했을 때 자기를 대하는 태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.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냈던 일 중에 되게 어려웠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. 그 어려웠던 순간에 여러분은 자기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, 비난을 했는가,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실수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. 다 후회를 하죠.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? 뭐 그런 생각은 다 해요. 그런데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깊이 계속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가? 이제 이게 문제겠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 어떻게 내가 어떤 체계, 위협 체계와 위로의 체계, 수용의 체계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강렬하게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. 우리가 이런 자기 수용의 어떤 태도들을 기르는 것은 아무리 길러도 그게 그만하세요. 뭐 그러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자기 수용의 체계와 타인 수용의 체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수용의 체계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어떤가요, 여러분? 여러분은 자기를 수용하고 사시나요?
자기를 얼마나 위로하고 사시나요? 오늘 하루 마칠 때 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너가 참 애썼다. 응?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.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잘 견뎠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. 다음 시간은 자기 수용의 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. 자,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,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, 새로운 해에는 더 좋은 성숙이, 더 좋은 성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